반갑습니다. 해피강사연구소 서상복 소장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잘하는 5가지 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공백기를 가지자입니다. 공백기란 말은 전에 연애하고 사귀었던 그 기간에서 헤어지고 났을 때 그 중간에 텀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지는 않지만 공백기 기간을 제가 한번 대략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대에서 20대 중반은 전에 사귀었던 연애 기간이 1년일 경우는 반년에서 10달, 그리고 2년 사귀었을 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무난할 공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은 1년 사귀었다 그러면 3개월에서 반년 정도, 그리고 2년 사귀었다 그러면 반년에서 1년 정도, 그리고 30대 중반에서 40대 전까지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1년은, 또 2년 사귀었던 사람들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중간 공백기를 갖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공백기가 없이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해도 그렇게 무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백기를 둬야 한 이유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헤어진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바로 헤어지자마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한 공동체에서 그걸 보고 나면 저 인간 내가 무슨 가지고 놀았던 물건이야? 내 있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 라고 함으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 줄 자격은 아무도 없죠. 또 두 번째로 공백기를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 만나는 상대를 위해서도, 그를 존중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2년 사귀었는데 바로 일주일 뒤에 어떤 사람을 대시를 해서 좋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의 대체품이다, 2년 사귀었는 사람을 저렇게 쉽게 잊어버린다면 나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새로 만나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는 거죠. 또 세 번째로 공백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성교제 하다가 헤어질 때는 다 잘못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미숙함이 있는 것이죠. 그 미숙함을 고치고 성숙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치고 또 계속 연속으로 사귄다면 자기를 성숙시키고 연단하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공백기를 가져야 되죠. 네 번째로는 공백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속된 한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애를 연속으로 하면 마치 교회가 또는 선교단체가 연애당이 돼버리고 공동체 전체가 뭔가 건강하지 않는, 그리고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한 공동체 안에서 잘하는 방법은 이렇게 건강한 공백기를 가지자입니다. 그리고 연애를 잘하는 두 번째 팁은 스킨십의 기준을 잘 지켜라입니다. 스킨십의 기준은 한 공동체가 아니어도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켜야 되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지나친 스킨십을 한 사이다 그러면 예배 때나 같이 그룹을 지어서 봉사할 때나 다 서로 보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한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도 힘들고 한 사람이 떠나야 되니 그 떠난 사람도 힘들고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스킨십 기준을 잘 지킨다면 헤어지더라도 충분히 한 공동체 안에서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한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잘하는 방법은 커플의 표시를 너무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지 예배 때 둘이 앉아 있거나 식사 때도 둘만 앉아 있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에 가까이 오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연애 파당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은 그날바지만 바람직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그 부분은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끼리의 연애는 그날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커플 표시를 막 내면서 사귀는 장소가 교회나 선교단체 안에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잘하는 팁은 지나친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관계를 지나치게 해서도 한쪽이 떠나지만
지나친 말을 했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나친 말은 항상, 절대로, 하나님 뜻이다, 영원히, 죽도록, 결코, 단연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한 연애일수록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떠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말들이 지나친 말일까요? 이 말들은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무리수를 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5번째로 한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잘하는 방법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한 명에게는 최소한 상의를 하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 사람과 난 사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걔 벌써 사귀고 있는데? 라고 하면 지나치게 대시를 함부로 하는 일도 정리가 되고 교통 정리가 일어나며 또한 사귈 때 내가 사귀는 사람을 또 지도자가 보호도 해주고 또 진행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이 신중해지기도 하고 지도자에게 상의를 하니까 함부로 사귀는 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공동체 질서도 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이성교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나 종교단체나 이런 한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잘하는 5가지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헤어지고 나서 건강한 공백기를 적절하게 두자. 나이별로 또 사귀었던 기간에 맞추어서 또 스킨십의 기준을 잘 지키자. 공동체 안에서 커플 표시를 너무 내지 말자. 사귀더라도 바깥에서 사귀자. 그리고 지나친 말을 사용하지 말자. 마지막 5번째는 공동체 지도자의 한 명에게는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성교제를 하자. 이 5가지를 잘 지킨다면 여러분의 이성교제는 교회도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선교단체에게도 유익이 되는 질 높고 또 자신에게도 행복한 그런 이성교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제 연구소인 해피가정사회연구소 해피상담실로 문의하시면 삼성 서비스센터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